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손에 뭐가 잡히지도 않고 그렇네요. 근데 오늘은 종도사님께서 남긴 유작 환단고기 역주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책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 번도 환단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북극성도 지내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환단고기 보세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아시아 백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순간 저도 그렇고 누구나 여기 마음속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지도에 전혀 강 표시가 안 돼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요 범주 안으로 전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이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압록강, 두만강 아래가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역사학자님들한테 우리나라 사서 어디에도 한반도라는 말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제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즉 너희는 반도에서나 살아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찾아본 역사책 중에서 한반도라는 세 글자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식민사학을 통해서 요 반도에 갇혀서 사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인하대 복기대 교수님이 주장하는 천리장성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왼쪽 지도처럼 배웠어요. 그래서 고려 국경이 여기 신의지와 원산을 연결하는 여기다. 여기에 천리장성이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구글 어스만 보더라도 여기 성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떻게 80년이 되도록 거기 우리가 속고 살고 있을까요? 원래 천리장성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안시성, 뭐 국내성 이런 성들 있지 않습니까? 성들을 이 긴 만리장성에 비해서 여기 요 짧은 요 세로축의 성들을 일컫는 그냥 별명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관의 구성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명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어디 여기 윤관 구성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이걸로 국가 고시를 내고 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는 고급 관료가 됩니다. 즉 식민사학은 우리 민족의 그 대륙에서 있던 모든 그 우리 유산을 두만강, 압록강 아래로 우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80년이 넘도록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80년은 광복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100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게 옳죠.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복기대 교수님은 여기 천리장성을 주장하고 기타 옳은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 지원 없이 자비로 폐교를 다시 손봐서 우리결의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복기대 교수님하고는 이번 장례식 때 만나서 2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작 사진이 없었네요. 그다음 또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덕일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덕일 교수님은 강단사학계, 식민사학계하고
3년 가까이 법정 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큰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정도사님 선화를 애도하러 오신 길에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저고요. 맨 왼쪽이 증산도의 이종혁 원장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전에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사랑의 박찬하 연수원 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종우 대한사랑 임원, 사무총장으로 저를 보필했던 대한사랑 이완영 박사님입니다. 이덕일 교수님은 한가람 연구소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2권이 출판됐습니다. 한마디로 단군 47분의 성함이 제대로 나온 역사책입니다. 모든 역사책에는 단군이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왕검이란 단군이 한 분만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드디어 단군 47분, 왕검, 부루, 가륵 해서 47분의 그 성함이 연표와 함께 나온 역사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선호하신 증산도 안경전 정도사님께서 올바른 우리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환단고기는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표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페이지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그냥 판타지 소설인 줄 압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사서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수가 있는 역사책도 믿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이 5권의 책은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 먹히자 독립투사 계연수 선생께서 이 책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합본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본하니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그런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책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100년이 되던 해 2011년 증산도 안경전 정도사님께서 환단고기 초판을 내십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책 보시면은 계연수초, 이기교열, 이유립이 이제 책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역주가 안경전이다.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권의 역사책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요? 네, 당연하죠. 안암로 삼성기, 원동중 삼성기,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역사책 수거령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민족이 한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역사책 수거령입니다. 고려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중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중화만 돼도 원이 없겠다 하던 시절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려온 책들을 보니까 우리가 천자국이에요. 중국은 진화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진화라고 한자를 쓸 때 가지지자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우리 중국 가운데 나라의 비위를 상하게 하겠다, 안 되겠다. 이 책을 모두 걷어서 없애자. 그게 조선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편입니다. 그때 팔도 관찰사한테 뭐라고 했느냐. 여기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제가 띄어쓰기 다 해놨습니다. 이런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익자 처참하라.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참아라. 그렇게 살벌하게 거둬들였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란 책이 있습니다.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예, 뭘 더 얘기합니까? 조선 초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없앴던 그 역사책이 분명히 2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개토 태왕 비문입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 시조 추모왕, 즉 주몽이죠. 주몽이 북부여에서 왔다. 출자 북부여. 여기 보시면 출자 북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옵니다. 그 중간에 뭐 부여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적통을 이어서 국통맥을 유지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북부여입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로서 비록 200년이 안 됐지만 그 넓은 대륙을 통치한 왕조였습니다. 환단고기에는 범장에 북부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는 북부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역사일까요? 환단고기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대일항쟁기죠. 대일항쟁기 때 일제가 만든 조선사는 반도사관의 뿔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몇십 권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사관, 반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찍고 까불르는 우리 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되자마자 그때 그 조교 역할을 하던 이병도와 그다음 이병도의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이 결국 이 반도사관 식민사학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교수, 기자 모든 중요한 직업에 이 사람들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만든 식민사학은 우리나라는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내용을 은근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더욱 괘씸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전히 낙랑군이 북한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 설파합니다. 여전히 남쪽에 일본의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만든 일제 제국주의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독립군 역사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를 만든 계연수 열사께서 배달의숙에 오래 묵었었어요. 배달의숙에서 바로 환단고기를 강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는 대륙사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야사학자, 민족종교, 대한사랑, 국학원 등으로 구성된 역사 광복군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오래전에 환단고기 추천사를 쓸 때 제가 쓴 문장입니다. 이것을 좀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환단고기 100만 권이 보급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사분오열되어 있고 선비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역사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하도 버려놔서 이 말 쓰기가 좀 그런데요. 그 주체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거나 말거나 환단고기로 다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 종교, 지연, 학연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선동돼서 환단고기를 믿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그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옇게 이렇게 칠해놓고 이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지도를 하나 흘끗 보고 그냥 불신하는 것입니다. 요새 누가 동영상도 넘겨가면서 보는 세상인데 이 뒤에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우병 선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의사라고 정했습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정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왜 정통사학자들이 정한 거를 역사 전공도 안 한 사람이 부정합니까? 용감하게 말하더라고요. 정통사학자가 누군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이유립이라는 분이 창작했다. 이유립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이거를 다 씁니까? 한자로? 저는 잘 못 두지만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둑이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덜컥수 하나만 잘못 둬도요 판을 그르칩니다. 제 실력에서야 뭐 덜컥수 여러 번 둘 수 있지만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한 번 잘못 두면 끝까지 그 판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솔한 판단 하나로 인생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환단고기를 읽어본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거하고 환단고기를 전혀 읽지 않고 사는 인생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동돼서 환단고기를 읽지 않고 살게 되면은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둑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환단고기를 읽어보시라고 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단고기란 책은 우리 민족 열등감의 발로다. 열등감을 이 책을 써서 그냥 갚아보려고 한 것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십니까? 환빠들은 열등감 없습니다.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이런 하수가 없습니다. 상수의 생각을 짐작조차 못한 하수들입니다. 여러분, 환단고기를 읽어보십시오. 열등감 같은 건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허옇게 칠해서 사람들을 속입니까? 자, 우리 환단고기 책에 나오는 환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상징적으로 환국이었지 보면 나라가 12개나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것만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요. 환인이 있던 천산에서 비리국까지는 말을 타고 달려 200일이 걸리고 비리국 북쪽에 있는 양원국까지는 50일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환단고기에 있는 문장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때도 만 년 전에도 심리가 4km였습니까? 그때 단위는 달라요. 그 단위만 가지고 그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저렇게 허옇게 그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 타고 며칠 걸리는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 엉터리 그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까? 그리고 왜 배달이나 고조선은 트집을 덜 잡습니까? 일단 무조건 환국만 가지고 환단고기는 전체가 엉터리다. 이런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환국은 공유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만의 나라가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 학위를 하고 저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살다 귀국한 김정민 박사님 같은 분도 모든 민족의 그 옛날에 거대한 나라를 지배했다는 어떤 설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공통된 거대한 어떤 상징적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 입장에서 저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보통 다 뭐 비옥한 삼각지 하잖아요. 그 바닷가거나 따뜻하거나. 그 수수께끼가 KBS 스페셜로 풀렸습니다. KBS 파노라마 코리안 2부. 무슨 뜻이냐? 만 년 전에는 중앙아시아가 유목민의 천국이었다.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에서 7,000년 전에 유럽 여성 유골이 나왔다. 이거 과학입니다. 그래서 DNA를 얘기하고 과학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라시아 대륙은 온난했다. 그러한 아주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가장 인상적이던 그 컴퓨터 그래픽 장면이고 여기 가덕도 현장입니다. 2014년 9월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현기 PD님, 김성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 년 전에 거기 따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노라마를 보시면 몽골에 장마가 있었대요. 그 당시 얼마나 온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만 년 전에 거기가 따뜻했을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만간 논문으로 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우리 한류의 종착역이 식민사관입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K-팝이 좋아서 K-푸드가 좋아서 우리나라 팬들이 된 외국인을 생각해 봐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나라는 한글도 우수하네. 그 나라 참 태극기가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네.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네. 깨닫게 됩니다. 우리 태권도를 외국에서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무술보다도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그런 자세 변환이 있게 되고 그 부모님들은 좋아 죽는답니다. 우리 민족은 도를 지켜온 천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폭들은 아버지가 때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깡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을 숭앙하는 나라입니다. 민족의 이런 위대한 그 문화 역량이 진정한 한류를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이 나라는 역사가 뭐야? 현재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 역사는 비참합니다. 북쪽은 중국식 민지, 남쪽은 일본식 민지입니다.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펼쳐놓고 배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구령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다 우리 사범님 말 듣고 그리고 사범님을 존경할 거고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왕족인 줄 알았더니 노비야. 그래서 어느 날 사범님 코리아의 역사를 배웠는데요. 중국은 저 북쪽 식민지대요. 지금 북한 땅은 다 중국 땅이었던데요. 진짜로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나라 밖을 나가면 세계가 북한은 옛날 중국 땅이었다고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이 다 손 써놓은 겁니다. 이제 만일 북한에 어떤 정치적 변괴가 있으면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을 접수할 것입니다. 왜? 옛날 중국 땅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엄중항의하겠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사범님 나라가 역사는 형편없네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동포 여러분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거기 중국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친구가 야 너희 나라 옛날 식민지였어.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들으니까 에이 까땜 하고 일어났는데 화가 나서 그 다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제 이게 우리 한류를 비참하게 만드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더더구나 외국에서 한류를 전파하면서 단군 신화를 얘기한대요.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여러분, 호랑이가 무슨 마늘을 먹습니까? 옛날 정도사님께서 강연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맹호부대가 월남에 간 거면은 호랑이가 간 건가? 사람이 간 겁니다. 환웅이 내려오니까 곰을 숭앙하는 곰 토템, 곰 부족, 호랑이 토템, 호랑이 부족,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곰 부족은 MOU 맺고 친하게 지내기로 한 거고, 호랑이 부족은 이거 왜 굴러온 돌이 우리를 내쫓아 저항했던 겁니다. 곰 부족은 그 여왕이 환웅과 결혼하는 영광을 누렸고 지손에서 천손이 됐습니다. 그럼 홍익이 뭡니까?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같은 지손을 홍익해서 널리 교화해서 천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단군 신화를 얘기합니까? 자, 환단고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민족이죠? 배달민족이라고 다 들어봤죠? 배달나라가 없으면 배달나라가 뭔데요? 단군조선 앞에 나라입니다. 고조선 앞에 나라입니다. 배달나라가 없으면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 우리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자 같은 조상님들이 모두 중국 사람으로 둔갑합니다. 즉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는 중국 도교에서 왔대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뭐 무술 영화 같은 걸 봐도 중국 영화에는 절간에 가도 복희 8개가 있고 무사의 옷에 하도 낙서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그게 다 중국 건 줄 압니다. 우리나라 무술 영화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중국제 태극기만 하나 딸랑 갖고 온 줄 압니다. 개천기 사관은 소설이기 전에 식민사관을 제거한 올바른 민족사관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단고기의 상고사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개천기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개천기란 소설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도사님의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환웅 배달과 단군 조선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썼던 것입니다. 환웅 배달 3부작, 그 다음에 단군 조선 3부작을 쓰게 됐습니다. 개천기, 태호복희, 치우천자,
왕검단군, 유의자, 강태공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6권을 썼습니다. 개천기암의 시작이고 환웅배달의 가장 큰 두 영웅은 태호복희와 치우천자입니다. 염제신농이나 황제 헌원처럼 이제 지구위로 또 몇 분이 계십니다만 일단 배달 3부작을 추리라면 염제, 황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단군조선은 왕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라가 망해서 상나라로 넘어갈 때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계셨고 상나라가 망해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강태공이 계셨습니다. 강태공 강씨입니다. 강씨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성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단고기에는 이 춘추전국 전까지 모든 왕조가 다 배달민족이라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마 중국에서 가장 싫어할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화족의 역사는 진시황. 왜 진시황이라고 했습니까? 나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죠. 이 뒤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정한 역사를 보면은 서기전, BC 이전에 북부여가 바로 단군조선을 이어받아서 고구려로 토스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6권의 소설을 참 썼는데 안 팔려요. 제가 재미없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거의 교과서니까요. 제가 글재주도 없지만 일단 사람들이 아직도 역사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무조건 환단고기 엉터리라며 그 믿으면 바보라며 이렇게 속아서 선동당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다 저 네이버 웹소설에 지금 공짜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거의 강태공 중간 정도 왔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만 이 뒤에 7권은 책이 없었는데 이 웹소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연재를 아마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소설을 보시면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200몇 회를 막 넘었는데 지금 1화만 4,000명이 보셨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이 네이버 웹소설에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협 카테고리에 넣었더니 1화를 보고 에이씨 무협지가 아니네 그러고 바로 절반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확 줄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합치면 한 4만 명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 일본의 길천영치 요시카와 에이지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였습니다. 물론 그 양반도 삼국지 연의를 이제 한번 자기가 지어낸 거죠. 근데 그 책을 이제 우리나라 소설가 정비석 님이 번역한 걸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읍참마속이 어떻고 삼고초려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장군 사무라이 소설을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 그런 그 일본의 장군들 얘기하고 왜 우리 장군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소설이 그걸 대신할 만큼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최소한 배경이 대륙이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백제도에 마음속으로 그리던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 장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환단고기를 안 읽으실 거면 소설책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개천기 프롤로그는 젊은 우리나라 새 청년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자, 한 사람은 문신, 한 사람은 장군, 그 배달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웅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1세기 주몽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지금 21세기 주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좌파나 우파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단고기 역사로 전부 대체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5.16이냐 5.18이냐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표가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로 읽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환단고기는 좌파 우파 싸움 대상도 아닙니다. 현재는 양쪽에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21세기 주몽에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맞춰서 고구려까지 다 자기들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환단고기에 있는 환웅, 배달, 단군조선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반드시 환단공정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언했고 전 이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됩니까? 환단고기를 의소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단고기를 의소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은 식민사학 쪽과 중국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단고기를 보시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 만리장성이 여기 중간에 있죠? 어떻게 성이 한 나라 중앙에 있습니까? 나라 가장자리 벽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만 해도 이 밑에만 화족의 나라고 위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랑캐가 이름도 막 흉하게 졌죠. 뭐 흉노니 막. 그런데 사실 그 선비, 흉노, 몽골 여기 이쪽이 다 이게 알타이족입니다. 우리나라까지도 다 알타이족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실크로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언젠간 할 것이고 지금 몽골 같은 알타이계 나라가 우리하고 거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쪽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를 피할 수 없다면 중국보다는 몽골 같은 나라에서 더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카자흐스탄까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터키까지 건너가는데 카자흐스탄과 몽골이 거의 다예요. 보세요. 이 얼굴이라면 마치 커다란 눈 두 개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가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갈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라는 게 갈라지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합쳐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쳐지면 꼭 우리나라를 한번 쳐들어와요. 지금 중국도 6.25 때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갈라질 차례니까 이쪽에 우리말을 하는 우리 제중 동포들, 조선족들하고 이쪽에 고려인들하고 전부 다 손을 잡게 되면은 그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자연스러운 실크로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1대1로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일본이야 뭐 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결국 한일 터널 뚫고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뭐 꼭 USK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뭐 같이 살면 되는 거죠. United States of Korea가 우리 환단고기 역사를 바탕으로 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필로그의 북부여로 마치게 되는데요. 개천기 7편으로 마치게 되면은 원래 개천기란 제목은 소임을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 시대, 즉 우리 민족 역사의 여명기를 기술하는 거니까 뭐 서기전 BC 역사로 마무리가 돼야죠. 그런데 그 뒤에 얼마든지 우리 역사는 8, 9, 10, 11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칠순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한참이구만 얘기하십니다만 글쎄요. 몸이 건강한 것보다 제 머리가 얼마나 창작을 하고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지 그 수명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서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의 어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개천기를 뚝 뛰어넘어서 개천기 외전 뭐 또는 뭐 파이널로 이런 내용을 쓸까 뭐 계속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프롤로그는 천부경이고요. 복희는 요거는 하도죠. 예. 치우천자는 복희팔계, 왕검단군은 낙서, 유의자는 문왕팔계, 강태공은 주역, 에필로그는 이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오면서 개천기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건너뛰어서 19편에 가서 여기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에 이것은 복희팔계에다가 현재 태극기의 태극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남북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이거 천문사계 이건 원래 우리 남한 거, 지리사계는 북한 거. 됐지? 천문지리 무불통달하고 좋잖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 어차피 몽골이고 어디고 다 이거 아니까 이거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로 확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복희팔개 태극기가 휘날리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네, 과연 이런 날이 올까요? 네, 그러면 개천기 70화에 나오는 신시의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파에서 이거 복희고요. 이것이 여화가 되겠습니다. 여동생 여화가 이 신시의 연정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즉 5500년 전 배달 시대의 사부곡입니다. 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사랑악단에서 연주하고 불렀고, 전편에서 우리 대한사랑악단 사진 보셨죠? 거기 우리 여자 보컬이 이 노래 부른 이영아 씨입니다. 제가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딸내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제가 작사했고 우리 윤병철 교수가 작곡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해님, 달님, 별빛, 해달별이 다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전장으로 떠난 내님, 이별하던 골목에 휘날리는 가랑잎, 벌써 몇 해이런가. 오늘 아침에도 해님에게 물었네, 내님은 뭘 하시는지. 그 다음에 부엉이 슬피 우는 밤, 꿈속에서 돌아온 내님, 뛰어나간 마당에 차가운 별빛, 벌써 몇 번이던가. 오늘 저녁에도 달님에게 빌었네, 내님이 무사하도록. 이런 노래조차 환단고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화하신 안경전 종도사님을 봐서라도 이 책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뮤직비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전장으로 떠난 애니 이별하던 골목에 휘날리는 가랑잎 벌써 몇 해이런가. 오늘 아침에도 해님에게 물었네, 내님은 뭘 하시는지. 오늘 아침에도 해님에게 물었네, 내님은 뭘 하시는지. 부엉이 슬피 우는 밤 꿈속에서 돌아온 애니 뛰어나간 마당에 차가운 별빛 벌써 몇 번이던가. 오늘 저녁에도 달님에게 빌었네, 내님이 무사하도록. 오늘 저녁에도 달님에게 빌었네, 내님이 무사하도록.